해병대 최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면서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해임 1년 6개월 만에 해병대 사령부 영내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기존 보직인 수사단장 자리엔 돌아가지 못하고요. 국방부와 해병대는 어떤 보직을 맡길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받은 무죄 선고, 또 1년 반 만에 돌아간 해병대에선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는 종종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네, YTN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한 달 지났습니다. 1월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령부 영내로 돌아가셨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1년 반 만입니다. 예, 대령님은 심경이 어떠시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 지금은 1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돌을 굉장히 오랫동안 닦으신 느낌이잖아요. 예. 애써 덤덤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계신데요. 솔직히 어떻겠습니까? 1년 반 만에 지금 온갖 평지 풍파를 다 겪고 돌아가신 건데 당연히 씁쓸하신 게 없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령부 영내로 지금 돌아간 건데 네. 유배지만 바뀐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의미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직해임을 당하신 거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귀양, 유배 이런 거거든요. 사령부에서 멀리 떨어진 별관에 혼자 출근해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퇴근하는 걸 반복하다가 그 유배지만 사령부 본청으로 바뀐 것이고 사실 근무 방식은 바뀐 게 없습니다. 보직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심경이?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어서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죄를 받는다는 게 온갖 이제 수사 외압이라든가 어떤 압력, 아니면 정치적인 압력 이런 것 때문에 무죄 받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이 사건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정훈 대령께서 영내로 돌아가신 것도 1년 반 만이고, 그러니까 한창 기사에서 다루었다가 오랜만에 지난달에 이제 무죄 선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아시지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고 한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오늘 변호사님이 나오셨으니까 무죄 선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무죄 선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무죄 가능성 높은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이건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게 너무 명백한 사건이에요. 법에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한 다음에 범죄 혐의자를 적시를 해서 민간 경찰로 이첩하라라고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에 지휘관이 그거에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 건 명백하잖아요. 근데 그런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수사 결과를 수정하라든가 경찰에 그 이첩 법에서 보내라고 돼 있는 이첩을 보류하라거나 이건 법에 반대되는 명령을 내린 거라 너무 위법한 명령임이 명백하고요. 위법한 명령에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죠. 당연히. 오히려 그걸 따르면 죄가 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랬기 때문에 근데 박정훈 대령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군검찰에서 표적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한 것이라 이건 무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런 불법한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1심 판결문에도 보면은 그 명령은 위법한 명령이었다. 따라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명령이 박정훈 대령한테 도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간략히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박정훈 대령이 지난 2023년 8월에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당시에 최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지연시키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이 됐었고 이후에 무보직 상태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지난달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방금 언급은 해주셨는데 항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군인은 무조건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도 훈련소에서 교육받을 때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 불법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교육대장이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민간인을 학살해라. 아니면 군용물을 빼돌려서 팔아먹어라.
이런 명령은 당신들은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당연히 배우는 거고 그건 상식입니다. 예, 그런데 수사 결과에서 특정인을 빼라라는 뉘앙스가 들어간 그리고 이첩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한 지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정훈 대령은 이거 위법한 명령이니까 따르면 안 된다. 법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경찰에 즉시 이첩을 했던 것이고요. 네. 말을 안 들으니까 괘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표적을 삼아갖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서 이제 탄압을 가한 거죠. 네. 이번에 무죄 판결 이후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재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원래 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게 있는데 무죄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즉시 복직을 시켜줘라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나 해병대에서도 바로 복직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데 석연치 않게도 이분들이 다 바로 복직을 안 하고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이제 1년이 넘게 또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계급 정년에 걸려서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무죄가 확정된들 그럼 본인이 받는 피해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직을 시켜줘라라는 차원에서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1심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검찰이 항소를 결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죄 판결 이후에 변호사님이 항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한 이유는 뭐로 보세요? 예, 그 표면적으로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은 군검찰이 잘못을 한 사건이에요. 군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기소해서는 안 되는 거를 외부, 그러니까 보통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상부의 어떤 압력이나 아니면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을 없는 누명을 씌워서 기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정훈 대령이 하지 않은 일 그리고 참고인들이 하지 않은 말들을 허위로 작출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 기소한 군검사들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1심 판결문에서 군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까지 명시할 정도로 네. 이것은 공소권 남용, 군검찰들의 범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군검찰이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항소고 저는 항소가 취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항소가 취소되지 않고 2심을 가게 되면 2심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이제 군사법원도 이제 개혁이 돼가지고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서울 고등법원인데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1심에서 군사법원에서조차 군검찰 주장에 허위가 낱낱이 밝혀졌고 박정훈 대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2심 해봤자 어차피 똑같죠. 군검찰은 망신만 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군사법원에서 저희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못 밝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냥 2심 된 김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밝혀볼 생각이고 뭐하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의 핵심이라는 대통령까지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찰 이첩 행위를 중단하라는 그 위법한 명령을 했던 주체 사실은 그 명령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어쨌든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나요? 네, 공수처가 사실 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금 거의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네. 뭐 계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수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공수처가 출범 이후에 뭐 성공한 수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역량 부족을 노출하고 있어서 솔직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면 결국에는 특검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 이 수사 외와 관련 수사 지금 뭐 지진부진하다 별로 뭐 되는 거 없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은 하시는데 뭐 그거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특검이 3번이나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이랑 맞물려져 가지고 만약에 특검을 가로막는 어떤 정치적인 대통령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재판에서 최혜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도 주장을 하셨습니다. 앞서 이번 무죄 판결 이후에 수사 외압 책임과 관련해서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대통령에까지도 그 수사가 향할 수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된 진술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서도 사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갖고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1년 반 전에 이 최혜병 사건에서도 똑같은 꼴입니다.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 장관 차관을 안 가리고 관기에 전화를 계속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이 수사가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 하나 더 추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유로 탄핵 소추가 된 건 아니지만 예. 이 사건과 최혜병 사건의 수사 외압 사건은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무리하고 무모하고 위법한 지시를 수차례 부하들한테 내렸다는 점에서 같은 거거든요. 1년 반 전에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대통령의 어떤 잘못을 지적했더라면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통령의 분노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 저희 최혜병 변호인,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헌재에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있습니다. 곧 전역을 한다고. 예, 내일 전역 예정입니다. 내일이군요. 예.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 무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항명 맞다고 이번 판단에 좀 반발을 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전역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무모한 지시로 병사를 죽게 만든 사람은 편안하게 전역을 하고 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했던 사람은 탄압을 당하고 아직도 보직에 복귀를 못하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에 대해서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건이죠. 네네. 예. 그런데 굉장히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고 이런 사사건건 개입을 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1심 판결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런 말 했어요. 항명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전 국민들이 미망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네. 예, 이제 무죄 나왔잖아요. 예. 군사법원의 판단을 좀 존중하고 본인이 이제 좀 미망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무죄 선고 나고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판부 결과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는 정도까지만 입장이 나왔던가요? 예, 그 이후에 그렇게 났고 사실 재판부에다가 항명죄가 맞다는 의견서를 여러 네네. 차례 막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은 일단 대구지검에서 지금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제 뭐 본인 사건에 좀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좀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이제는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과 같은 해병대 예비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예, 이번에 해병대 군복 입고 특검 통과될 때 눈물 흘리시던 장면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뭐 오랫동안 하다가 거의 1년 만에 이런 통과가 되는 거라 네. 눈물이 좀 북받치더라고요. 재판 진행되는 동안에 해병대 예비역들하고도 하나가 돼서 같이 싸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고 해병대 다른 분들도 뭔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나 다른 분들 1년을 넘게 저희가 지금 싸워오고 있어서 그때 통과될 때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눈물을 함께 흘렸었는데 뭐 네. 지금 끝까지 진상규명이 되고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은 지금 똑같습니다. 네. 지난 2023년 8월에 해병대 수사단직에서 해임되고 나서 한 1년 반 만에 이번에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1심에서. 근데 군검찰에서 이제 아마 2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뭐 1심에서 워낙 거의 대부분이 밝혀졌어요. 사실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이걸로 무죄는 충분하다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2심은 뭐 그러면 2000% 3000% 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대통령실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까지 더 밝혀내서 더욱더 무죄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번 박정훈 대령 사건 관련해서
꼭 이 말씀은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12.3 비상계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내란이 진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국회 진입을 주저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 지휘관, 그 군인들도 박정훈 대령처럼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는 그런 운명을 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서 부당하고 정당하지 못한 위법 명령에 대해서는 따를 수 없고 따라서도 안 된다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박정훈 대령 이후에 이제 당연히 정립이 돼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변호사님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도 맡고 계세요. 이번에 명태균 씨 의혹 사건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 또 강혜경 씨까지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했거든요. 예. 이 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네, 강혜경 씨의 가담 정도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강혜경 씨 물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도 처벌받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강혜경 씨가 기소된 부분 보면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가 받아간 돈을 전달했다. 본인이 뭐 돈을 취득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강혜경 씨를 기소한 이유가 뭘까?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저는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혜경 씨로부터 압수한 그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가 있습니다. 네. 기소하면 그 PC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20초요? 이것들이 본인들이 강혜경 씨를 기소하면 바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 바로 세상에 다 나가게 되죠. 이런 걸 어떻게든 뒤로 지연시켜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뒤늦게 기소를 하게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